점점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오늘은 흥미로운 퀴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최고 통치자였던 파라오의 네모를 관리하는 직책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네모를 확인하는 것이 효자의 덕목으로 꼽혔다고 전해지는데요.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이요. 네! 탈모 아닐까요? 탈모를 관리한다.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답은요? 비만이요. 비만. 네. 비만은 고대부터 만병의 근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혹시 변 아닐까요? 변? 변 아닐까요? 이런 변이 있나? 위험하도다. 왕의 변을. 정답은? 탈모 아닐까요? 비만이요. 변 아닐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대변입니다. 아, 맞았네, 저분이? 오, 맞추셨어. 네. 고대 이집트에는 일명 학문의 수호자라고 해서 파라오의 관장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뒀다고 전해지는데요. 대변을 잘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화려한 관을 만들어서 매달 주기적으로 관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이 대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이동식 병기인 이 매화틀의 볼일을 보고 나면은 어이들이 변의 모양이나 또는 색깔, 농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백성들 중에는 이 상분이라고 해서 아픈 부모의 변을 맛보면서 건강을 살피는 자식에게는 효자문을 세웠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기는 물론이고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위염 등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저 정도면 진짜 말도 못하게 막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묽은 변, 제 얼굴같이 생긴 병.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있는데 바로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 장 운동이. 아니, 저는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네. 약간 그 긴장하거나 이러면 약간 이제 조금 부글부글 끓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할 때는 이제 주변에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합니다. 예. 그 중요한 얘기죠. 네. 대변은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혹시 대변 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선생님 농담도 좀 심하십니다. 아니 대변을 뭐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축을 어떻게 합니까? 에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대변 은행이 있는데요. 이 혈액은행이나 정자은행처럼 장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기증받아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남이 기증한 저 대변을 어머머머. 받아서 쓴다고요? 맞습니다. 이 위막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의 치료에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추출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에 이식을 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젊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나이 든 쥐의 장에 이식했더니 뇌, 눈, 장의 노화와 관련된 특징이 복원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건강한 대변이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하네요. 그렇다면 왜 이 건강한 장이 건강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온갖 유해 물질들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겠죠? 그래서 장에는 몸속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 저하로 인해서 감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종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주인공 역시 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분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안색은 약간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오. 촬영한다고 했는데 뭐 또
왜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야, 긴장이 아니고 좀 약간 불편한 느낌? 네, 그러네요.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아, 화장실. 아, 어디 아픈 건 아니셨죠? 네. 아, 네네, 다녀오세요. 저런 건 생리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오래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면 신경이 쓰여서 더 힘든 걸 법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아이고, 네. 아니 근데 별로 그렇게 개운해 보이지 않네요, 얼굴이. 이제 저희 인터뷰 좀 진행해 볼게요. 나이랑 성함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괴롭죠, 저거. 예, 정말 눈치 없이 계속 신호가 오면 이거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와도 될까요? 아유, 진짜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괜히 말하기도 민망하고 예, 말이죠. 제가 변비가 엄청 심하거든요. 34년 됐죠. 변비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일을 변을 못 봐서요. 좀 많이 불편하네요. 아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진이 다 빠지겠는데요. 그러게요. 치질이 걸려서요. 견디다가 안 돼서 수술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쯤 돼서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폭식을 하다 보니까 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 항상 소화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것 같습니다. 엄마, 왔어? 뭐 이따가 우리 그 10분 뒤에 내담자분 예약돼 있는 거 알지? 가서 우리 준비하자, 엄마. 네, 됐어. 뭔가 따님하고 전 지금 발달센터를 제가 대표로 하고 센터장은 저희 딸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한 거죠.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때 다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걸 다루고 싶으세요? 아, 설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네, 그렇고 잠깐만요. 잠깐만. 화장실 다닙시다. 선생님 오늘 조금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조심을 하려고 하죠. 근데도 가끔 이렇게 좀 힘들게 하네요. 일상뿐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자, 환자분 여기 엑스레이 보시면은 지금 이 대장 이 부위와 그리고 이 하행결장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 그리고 이쪽까지 변이 좀 많이 찬 모습이 보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용종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약을 좀 써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용종 수술도 해서 걱정은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 듣고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장에서 용종까지 제거하셨으니까 걱정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살 찌기 전에는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9kg에서 10kg 정도 찐 것 같아요. 허리랑 뱃살이 제일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일단 감정적으로 기분이 일단 무겁고 불편하고 가족한테 뭐 약간 하는 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제가 좀 약간 짜증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고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서 약간 그 긴장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신호 오는 것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저도 갑자기 배가 또 그러니까 불안하네요. 약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 화장실을 저렇게 자주 가는데도 배에 변이 꽉 차 있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고민을 꼭 해결해드리고 싶거든요. 여문아님 어디 계실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녹화 전에 화장실 3번 갔다 왔는데 해결 못하고 지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20대 임신하면서 변비가 시작됐는데요. 출산하면서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신호가 오니까 외출할 때는 좀 불편하고 지장이 있어서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야, 상황이 이 정도면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웬만한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거의 다 먹어봤고요. 간장도 해봤고 마사지도 받아봤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예민하고 짜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 건강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하고 뇌가 장내 미생물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기분이나 인지, 정신 건강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장에서 대부분 분비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건강한 장일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면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변비가 정말 괴롭긴 하지만 계속 음식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밀려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만성 변비인 분들 중에는 일주일, 많게는 몇 주씩 화장실을 가지 못해서 대변이 장내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는 사진은 만성 변비가 있는 50대 남성의 복부 CT 사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놀랍게도 모두 대변입니다. 세상에! 어이구. 와, 배에 가득 찬 게 다 대변이라고요? 어머나. 네, 해당 남성은 CT를 찍을 당시 일주일 넘게 복부 팽만감과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신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변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와, 저 정도면 진짜 말도 못하게 막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네,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만성 변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물이 담긴 비커를 건강한 장, 그리고 노란 액체가 들어있는 비커를 만성 변비가 있는 장으로 가정을 하고 풍선 안에 들어있는 베이킹소다를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장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자, 보시면 소화가 잘 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만성 변비가 있는 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가스가 막 발생해서 부풀어 오르는 가스가 모습 차니까. 보이죠?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 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장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부패해서 가스가 차고 또 유해균도 많아져서 장내 독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 뱃속에 저렇게 가스가 찬다고 생각하니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뻥뻥 할 것 같네요. 이 장 독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소장 점막인데요. 이렇게 미세 육모가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때문에 유해 물질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장 독소가 생기면 어떨까요? 촘촘하던 소장 점막에는 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틈새로 독소를 비롯한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가서 혈관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염증성 장 질환은 물론이고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위염 등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변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12%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장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살이 찌는 것도 장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살이 찌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체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될 수 있고요.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내 당분 발효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과다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염증 물질과 독소가 생성되면서 장 점막이 손상되면 혈관으로 유입된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간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때 식욕과 포만감을 전달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의도치 않게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일일 일변이긴 한데요. 한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비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2~3번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밖에도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하거나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로 굳은 경우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변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약 26%, 즉 4명 중 1명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변의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대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 대변의 모양만 잘 살펴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간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의 모양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뭐 미흡하더라도 네, 자, 먼저 이렇게 자, 이거 실제는 아니에요. 지점토. 네. 실제겠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긴 형태 대변 보는 적이 아마 간혹은 있으실 거예요. 예, 이거는 보통은 다이어트, 이런 영양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한 경우라면 대장에 종양이 있을 때도 이렇게 계속 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토끼똥, 염소똥처럼 이렇게 톡톡톡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거나 커피를 많이 마셔서 탈수가 된 분들은 변비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변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얇고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진 않지만 이게 막 좀 굵은데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크기는 큰데 계속 끊어지면서 나오는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묽은 변 보시는 경우 있으시죠? 맞죠? 저요? 이렇게. 넓게 퍼지, 네, 이런 넓게 변. 퍼뜨리는, 넓게 퍼뜨리는 거. 제 얼굴 같이 생긴 병. 예. 그거 맞아요. 예. 네, 아니 더 잘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묽은 변을 본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은 아닌지 장 건강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의 변은 어떤 변인지 제가 따라하고 싶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보통 바나나 같이 변이 네. 잘 봤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긴 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예, 접니다. 네. 정말요? 아니, 뭐냐, 이게 또
네, 많이 본 그리고 친구가. 이게 또 나올 때도 옆에 이렇게 묻거나 하지 않고 부드럽게 잘 배출되고 예. 그리고 휴지로 닦았을 때 주변에 좀 너무 묻지 않는 경우에 우리 의사들이 봤을 때 아, 장이 건강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황금변이 좋다고 하는데 한 번을 못 보다가 저희 아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본 거예요. 와, 건강하니까. 네, 진짜 처음 본 겁니다. 진짜 황금색이더라고요. 황금색이에요? 네, 진짜 황금색. 빛이 나요? 빛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예. 아주 뭐 이쁘죠. 이쁘죠? 예, 이뻐요. 맞습니다. 이 황금색 변이 좋다고들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실제 황금색 변은 우유나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가능한 일이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장내 세균의 분포에 따라 변의 색이 달라지는데요. 담즙이 잘 혼합된 황갈색을 띠면 건강한 성인의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란색을 띈다면 담즙이 부족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과다 섭취했거나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띈다면 장염, 식중독 등 급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담즙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회색변, 상부 위장 간에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검은색 변을 본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변비가 심한 편이라 변비에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서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을 빗대어서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보셨죠? 있었죠. 네. 여기서 왜 가난하면 항문이 찢어진다고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왜 찢어진다고 할까? 이게 나올 게 없어서 곡식 같은 게 없으니까 풀뿌리나 뭐 하여튼 그런데 식이섬유 뭐 섬유질이 많은 걸 계속 먹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시절에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섬유질이 많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사실 우리 사람은 초식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섬유질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 과정에서 이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항문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섭취하실 때는 항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 지독한 변비와 이별을 선언하고 아주 가뿐하게 인생을 즐기고 계시다는데요. 그 사연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벌써 너. 와, 저분이 오늘 주인공인 것 같은데 군살 하나 없으시네.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헬렌입니다. 아이가 활동량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노산이다 보니까 노산? 노산? 올해 45살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민증도 갖고 왔어요. 운전만 했지. 저보다 누나인데요, 한 살? 와, 얼굴만 봐서는 거의 10살 동생 같은데. 그렇죠. 와,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장난감이 많이 보이네. 그래서 주인공인 헬렌 씨는 어디 가셨죠? 물 내려가는 소리 시원하네요. 뭐 이런 것까지 찍으세요. 저 잠시만요. 제가 요즘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루에 1일 1쾌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그 대변일지에 달력에 보면 변 모양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이쁜 변 모양이 쭉 기록이 돼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야,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서른 살에 박사를 따고 이제 교수도 됐어요. 모든 음식을 튀겨 먹어요. 심지어는 뭐 오이, 피클까지 튀겨 먹고 장시간 운동 없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니까 장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토끼똥을 쌌거든요. 이게 조금 정말 요만한 거 나오는데도 정말 20분이 걸리고요. 화장실에서.
외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두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음식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독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염증이 부종이 되니까 부종이 또 살로 돼서 살도 찌고. 어휴, 야, 같은 사람 와, 만나요? 그러시네. 근데 저렇게 달라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거든요. 힘들게 만난 우리 아들하고 잘 건강하게 놀아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장 건강과 또 신체의 건강 굉장히 챙겨서 했어요. 동작들을 보면 다 복부를 자극하는 그런 자세죠. 장 건강에는 음식을 몸에 맞는 걸 가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장이 많이 건강해져서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지만 그래도 더 건강한 음식으로 차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와, 유지, look at mom. Mommy's gonna eat this fish. 장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엄마가 뭘 준비했냐면 이거 풍선 준비했는데 이게 장 건강에 그렇게 좋대. 한번 불어볼게. 풍선 불기. 엄마 배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Look at the confettis. 아이랑 놀면서 또 장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이 풍선놀이가 장 건강에도 좋고 또 대변도 잘 나오게 한다고 해서 아이랑 풍선놀이를 즐겨서 하고 있어요. 장 건강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종도 없어지고 살도 자연스럽게 이쁘게 빠지고 덤으로 더 얻은 거는 피부까지 맑아지면서 피부 미인까지 됐어요. 멋있다. 우와. 네, 너무 예쁜데요? 우와. 진짜 예전에 비만이었던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쁘셔요. 앞으로 꿈은 아기와 활발하게 놀아주기 위해서 계속 제 건강 또 미모 이런 다이어트 계속 유지해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쭉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자, 변비 해결하고 건강 좋아지고요. 네. 군살 없어지고 또 피부 좋아지고 어려 보이고. 네. 야, 이거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얼른 만나 뵙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 제 빛이 나십니다. 네,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묵직했던 장을 비우고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 가벼워진 45세 이헬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고등학생 같아요. 아, 보통 앉아서 하시는데 얼마나 가벼우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네, 고생 끝에 이젠 속이 다 후련하시겠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일단 외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에는 차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외출은 아주 꿈도 못 꿨고요. 공중 화장실에 가도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땅끝마을까지 가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감명받은 점이 배변 기록을 꼼꼼히 다 적어두시는 거예요. 배변 일지.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걸까요? 제가 뭐든 하나 꽂히면 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장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진대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서 먹기 시작한 게 있는데 바로 대사 유산균입니다. 지금도 화장실 잘 가고요. 다이어트에도 성공했어요. 제가 그 유산균 쪽으로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대사 유산균? 대사. 예. 이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네? 아, 그런 대사가 아니고 예. 다른 대사겠죠. 아, 그래요? 예.
네, 말 그대로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인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잘 얻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배출하는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어서 장이 건강해야 소화 대사는 물론이고요. 호르몬 대사, 체지방 대사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를 도와줘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원활한 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사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의 그 황금 비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황금 비율. 그런 게 따로 또 있나요? 장내 미생물을 크게 유익균, 유해균으로 나누는데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비율이 존재합니다. 몇 대 몇일지 예상이 되시나요? 자,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0대 한 40? 아, 예. 60대 40. 50대 50. 그러니까 균형이면 딱 50대 50이 맞죠.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5대5가. 5대5. 자,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유익균 85대 유해균 15입니다. 유익균이 훨씬 많아야 훨씬 되는 많, 거야. 진짜? 야. 우리 장 속에는 100조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수많은 세균을 분류해보면 착한 균인 유익균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익균이에요. 아, 유익해 보인다, 정말. 야, 착해 보인다. 그리고 식욕 조절을 방해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난 유해균이야. 아이. 이 둘은 서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간균이에요. 안녕, 나는 중간균이야. 중간균은 상황에 따라 더 우세한 쪽 편을 드는 박쥐 같은 균인데요. 박쥐균이야. 중간균 이리로 와.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 자, 이쪽으로 가볼까? 아니야. 내가 더 잘해줄게. 이리 와봐. 치킨, 피자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야, 오늘 밤 클럽 데려가 줄게. 이쪽으로 가고 싶어진다가 이쪽이냐? 누구한테 가지? 즉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활동하느냐 유해균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장내 세균의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중간균은 제가 실세네요. 그러네. 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장내 미생물의 비율을 보면요. 유익균이 약 25%, 그리고 유해균이 15%, 그리고 중간균이 60%를 차지합니다. 대세네. 네, 그런데 중간균은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유익균 세력이 더 커지면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세력이 더 커지면 유해균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균의 60%가 모두 유익균으로 넘어간 85대 15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꾸준한 유산균 섭취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사 유산균 속에 들어있는 균주인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유익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건강한 한국 남성 20명을 5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양의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을 섭취하게 한 후 변화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섭취 1, 2일 후 장내 락토코커스 락티스 유익균이 복용 전에 비해 약 10.1배 증가했고요. 3, 4일 후에는 약 6.6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복용량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락토코커스 락티스 유익균의 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난 거면
그만큼 유해균은 줄어드는 건가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유익균이 늘면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동일한 연구에서요, 락토코커스 락티스 캡슐 복용 7일 후에 염증,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이 알리스티페스 유해균이 약 0.8배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관절염, 구내염, 장염 등등 염증이랑 본의 아니게 친한데 장내의 미생물을 85대 15로 유지하면 염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뤄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 유산균 속에는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락토코커스 락티스 균주의 추출물이 염증 매개 인자의 활성을 최대 93.2% 억제했다고 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빨간 모형을 장벽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노란색 액체를 장에 있는 유해 물질, 파란색 슬라임을 대사 유산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장 독소가 생기면요, 장벽이 약해져서 틈이 생깁니다. 자, 이 틈새로 유해 물질들이 전신에 퍼지겠죠. 자, 보시면 반면에 이제 꾸준한 유산균 섭취로 장내 미생물이 85대 15의 이상적인 비율을 유지하면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이엘렌 씨 살 빠진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데 저도 장이 건강해지면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영훈아 씨도 장내 미생물 비율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건강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팀에서 한 명은 비만, 한 명은 정상 체중인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한 후에 장내 환경을 무균 상태로 만든 쥐에게 각각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의 체중 변화가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보다 유의미하게 컸다고 합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대 때에 비해서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날씬한 분들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귀신같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력 다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연구팀에서 정상 체중인 12명의 성인과 비만인 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하게 한 후에 장내 미생물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결과 비만 그룹보다 정상 체중 그룹에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체중 그룹에서 3일 만에 장내 유해균이 약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해균이 약 20% 증가하자 칼로리 흡수량이 약 150kcal가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요. 참고로 이 150kcal면요,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입니다. 그럼 유해균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밥 반 공기 더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유해균의 만행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내 유해균이 살찌는 입맛을 만드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익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열심히 먹여서 숙주를 건강하게 만들어 85대 15로 장내를 장악하려 하고요. 반대로 유해균은 장을 자신의 부패 물질로 가득 채워서 유익균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살찐 사람 중에 유독 단 과자나 음료 등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보면 유해균에 의해서 일종의 조종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파괴된 쥐들은 정상 대조군보다 50% 정도 더 많은 단 사료를 섭취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특히 살쪘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잘 기억했다가 다시 살이 찔 기회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살이 찌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장내 환경을 무균으로 만든 쥐들을 대상으로 한쪽은 비만 쥐에 장내 미생물을 주입하고 다른 한쪽은 살이 찐 적이 없는 쥐에 장내 미생물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료를 먹게 한 후에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비만했던 쥐의 장내 미생물을 주입한 쥐가 대조군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체중 감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나 요요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대사 유산균으로 꾸준히 장 관리를 하면 요요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요요 현상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지방세포의 크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백색지방과 에너지를 연소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갈색지방이 있습니다. 백색지방은 과잉 축적되면 비만이 되지만 갈색지방은 이와 반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사유산균이 백색지방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사유산균에는 항비만 특허를 받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 균주가 들어있는데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DS0508 균주가 백색지방의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백색지방을 갈색지방 세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커를 우리 몸, 갈색 구슬을 갈색 지방세포, 그리고 하얀 스티로폼 공을 백색 지방세포, 투명한 액체를 대사유산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살이 찌면 이렇게 백색 지방세포가 과다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대사유산균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비만 균주가 갈색 지방은 활성화시키고 백색 지방은 억제하는 모습입니다. 야, 유산균이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이 헬렌 씨의 관리 방법을 바탕으로 다이어트에 돌입한 분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본격 관리에 들어간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6세 김경옥입니다. 안녕하세요. 60세 이정자입니다. 변비가 심해서 가스가 좀 많이 차고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좀 심하게는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저 변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좀 치질이 있다 그러더라고. 닿기만 하면 그렇게 아파요. 따갑고. 이 변을 못 보게 되면서 체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적인 상태는 85대 15인데 이정자님은 50대 50. 김경옥님은 42.5대 57.5로 좀 더 안 좋은 상태네요. 이팔청춘에 알려주신 대로 2주간 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분 다 2주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유해균 비율이 높았거든요. 2주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자 씨의 검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50대 50에서 55.2대 44.8로 관리 전과 비교해 유익균은 증가하고
유해균은 줄어든 모습이고요. 김경욱 씨의 경우도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42.5 대 57.5에서 51.5 대 48.5로 유익균은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한다면 85 대 15 황금 비율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평소에 유산균을 잘 안 챙겨 먹는데 대사 유산균은 꼭 한번 다 먹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좀 가져왔거든요. 이 대사유산균 먹을 때도 이 주의할 점이 있겠죠?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사초롱 불밝혀라 헐반나비 날아든다 꽃잎은 달리 활짝 피며 불을 따서 놀아보세 가라고 가라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